뭡니까 등대 푸른 가물가물. 4.3 70주년을 1년 앞둔 시기, 우리는 먼저 광주로 갔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 4.3과 여성위원회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할까를 공부하고 또 논의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5년간 구슬체록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지금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을 체험한 여성분들의 삶을 사회로, 역사로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제주연민회의 제주여성 4.3의 기억이라는 프로그램은 제주 지역사회의 4.3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냐, 그때 뭐 몇 명이 죽었냐, 피해자가 몇 명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그런 구술체록이 대다수였다. 역사적 서술에 가까운 구술체록이다. 이렇게 삶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제가 지배적으로 가졌던 거였던 것 같아요. 5년여의 과정을 구술체록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그런 삶의 목소리, 기존의 어떤 서술에서 다소 소외되거나 이렇게 누락된 목소리들을 좀 복원하는데 기여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4.3에서 여성분들의 구술체록이 없지는 않았으나 어떤 관점에서 여성들의 구술체록을 듣고자 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를 살아냈던 여성과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연결고리를 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움직임이 그 여성 운동적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의식이 더 이상 아주 특별한 거는 아니게 되었지만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여민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제주여민회로서는 4.3 이후에 여성들이 삶에 제주를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냈던 그 체험했었던 여성들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분들의 삶을 기록해내는 것이 제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구성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 사회의 한 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격동적이었던 한 세기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작업이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좀 뭐 이렇게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뭐 누락되었던 뭐 여성의 목소리, 뭐 여성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는 방식, 기입하는 방식으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만 이분법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피해자의 측면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건을 한 주체인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한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의 문순선 어르신이라고 계세요. 오라리 방화 사건의 현장인 회관에서 임신한 채 널뛰기를 당했던 어머님이셨는데요. 고통과 당했던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나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뭐 4.3이 이랬어요, 나는 이렇게 겪었어, 이런 얘기보다는 잘 모르겠다, 그만큼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신림 이제 강구리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 너무나 멋지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부는 법으로 살았죠, 정의로는 안 살았어. 딸만 셋인 집에서 양자를 드리고 친정엄마를 구박하는데, 할머니가 친정엄마한테 늘 했던 말, 너는 연대 끄는 년이다. 60년 전 용어긴 하지만은 저희가 구술체록 당시 들었을 때도 이렇게 팍 들어오는 그런 얘기였어요. 4.3과 관련하여 겪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되게 공동체가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되게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는 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문단속에 유독 좀 강박증적인 증세를 보이시는 이제 어르신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문단속을 그렇게 하신다.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냐 닫혔냐 창문까지도 그렇게 단속을 하신다. 사실 강인한 여성이라는 것도 그냥 그 이전에 그냥 강인하셨던 거고요. 살려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저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단순히 4.3뿐만 아니라 4.3 이후의 사회가 시대마다 쌓아온 것이 있는 것 같다. 4.3이 특히 이제 제주에서는 정말 왜 남자를 너무 귀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숫자도 없고 남자라는 게 이렇게 너무 귀하게 됐고 정말 이렇게 왜 남편으로든 자식으로든 꿔달아도 써야 되는 양자들이고 왜 희소자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뭐 남자의 가치는 올라가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사실 책으로 4.3을 보다 보면 뭔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마치 그 이후에 굉장히 폐허가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책장을 덮기 쉬운데 구슬체육 다니고 나서는 좀 그 이후의 삶들이 어떻게 이제 좀 움트게 되고 살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세대 저 같은 3세대를 이제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 글로만 이해하는 4.3 너머의 좀 삶의 이야기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여민의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 여민의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 걸려도 해석을 하면서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제주 여민회가 몇십 년의 비전을 앞으로도 그릴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자산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선 어쨌든 1차 자료들을 사상과 여성위원회, 제주여민의 사상과 여성위원회 측면에서 구술 자료들을 많이 모아냈다면 그 이후에 저희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대에서는 그렇다면 이 삶을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앞으로 이게 지금의 현재의 여성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하면서 좀 더 다른 의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술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적으로도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측면이 좀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제 여민회가 의도했던 대로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뭐 그걸 무슨 정책으로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가야 될 건지 이런 얘기들은 아직 다 과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굉장히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하시려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더 많죠.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늦은 출발선에서 구술 체력을 하긴 했는데 아마 구술 체력한 거를 내가 5년 후에 이걸 다시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다시 듣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듣고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또 손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전 할 것 같아요. 구술 작업에서 드러난 여성의 교육, 제3분할, 양자제도, 사회적 위치 등의 주제들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이야기들을 해주신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제주여민회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